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입니다. 이제 국가직 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국가직 시험이 한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공무원 시험은 그 시험 일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시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험을 보는 그 순간까지 또한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국가직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전에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혹시 지방직을 목표로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 지방직 시험 60일 전에, 2달 전에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직을 준비하지 않고 오직 지방직만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부하시는 것처럼 계속 꾸준히 성실하게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험 전 2달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저의 학습 계획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계획표에 익숙하신 분들은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어느 시기에 그것을 보는지에 따라서도 또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앞둔 1주 혹은 2주 전 영상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합격한 지방직 시험은 작년에 6월 13일 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펴볼 계획표는 4월달과 5월달 계획표입니다. 따라서 저의 기준으로 작년 6월 2주 동안의 계획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5월 하고 또 2주가 더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 계획표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저는 2주의 시간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제가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 2주는 또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점 생각하시면서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동안에는 모의고사라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 모의고사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다른 영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안에는 이 모의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마지막 2달, 이 2달을 제가 크게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제가 이 시기에 회독했던 문법 900제, 그리고 한국사 기출문제집 3.0 기출문제집, 그리고 시행처별 기출문제집이었던 사회와 행정학 과목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시기에 어느 정도의 숙지를 하였고 또 어느 정도의 정답률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2달을 크게 2시기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달은 최종 점검의 달로, 그리고 두 번째 그 마지막 한 달은 실전 감각 유지의 달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달은 역시 기출과 요약서를 반복해서 회독하면서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4월 계획을 보면 3월 계획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뭔가를 새롭게 계속 시도하고 또 새로운 문제집을 풀면서 그것을 또 새로운 정보를 내가 다시 얻으려고 했다기보다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기출과 요약서 회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어는 계속 기출문제집을 회독을 하였습니다. 기출실록을 계속 회독을 하였는데 지금 표에서 국어 기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시간 안에 국어의 모든 파트를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니,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 보니 국어 점수가 제가 가장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공부를 할 때 이 국어 공부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았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색깔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이때에도 문법과 규범 파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비문학은 매일매일 기출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출실록에 있는 모든 비문학 문제집을 풀었고, 그 이후에는 권규호 선생님의 개기문이라고 하는 또 문제집이 있는데, 또 그 문제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개기문 안에 있는 기출 변형된 문제를 저는 풀었습니다. 반면에 문학 부분은 제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지 못하였고, 규범과 문법 파트 그리고 비문학 중심으로 저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출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선재 선생님의 한 권 마무리 마무리 교재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회독을 하였습니다. 영어도 특별하지 않게 계속 하던 대로 영어 단어 암기하고 또 문법 문제 풀고 또 독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영어 문법은 어느 정도 문법 포인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금 문제 안에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포인트들은 이제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제 900제 문제를 풀면은 쉬운 문제들은 틀리지 않고 계속 맞힐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계속 틀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법 포인트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문제집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집은 제가 문풀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법에 대한 문법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문제를 이제 풀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많이 맞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틀린 문제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게 문제가 출제된 문제들은, 그리고 너무 명확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은 제가 틀리지 않고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채점을 한 이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에는 틀린 문제만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최대한 이제 다음에 이러한 동일한 문제, 동일한 것을 물었을 때에 제가 그것을 찾을 수 있게끔 이제 최대한 이 책에 정리를 하면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다른 색깔로 조금 표시를 하면서 제가 다음에 회독을 할 때에 눈에 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문법 공부를 할 때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린 것을 체크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회독을 하였습니다. 제가 풀었던 이 900제는 앞에 부분이 이제 OX 퀴즈로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대 10까지가 OX 퀴즈로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600제가 이제 OX 퀴즈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말 실전 문제처럼 이렇게 또 문제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실전 문제는 문제를 풀긴 풀었습니다. 다 풀긴 풀었는데 문제를 풀긴 풀었지만 이것은 이제 틀린 문제만 다시 강의를 들었고 회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독은 앞에 있는 OX 그 문제만 회독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독을 계속 한 뒤 저는 이 900제를 제가 회독한 900제 이거 말고 새로운 900제를 샀습니다. 새 책을 사서 이제 그것은 제가 눈으로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3회독, 4회독 한 이후에 이제 그 새로운 문제집, 새 문제집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앞에 부분, 실전 파트 말고 OX 퀴즈로 된 이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던 것이 조금 나오는 시기, 뭔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문제를 뭐 다 맞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반영되어서 문제로 출제가 되는구나,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는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도 3월달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집과 필기노트 회독을 계속 반복하면서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이때쯤이 아마 기출 2회독을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사 3.0을 회독할 때에는 분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홀수 문제들만 쭉 풀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푼 다음에 그 이후에 짝수 문제들을 다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홀수 풀고 짝수 풀었을 때,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한 이 시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아마 그 정도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한 그 정도 시기였던지 아니면 조금 더 봤을 때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환기 한국사 3.0 기출문제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나 두꺼웠고 제가 문제를 풀기에 조금 너무 방대한 양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회독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홀수번 문제 위주로 제가 먼저 회독을 했고, 그렇게 다 회독을 한 이후에 짝수번이 남았겠죠. 짝수번 이제 문제를 쭉 푸는 식으로 회독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다 맞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는 당연히 틀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회독을 한 이후에 저는 문제를 풀고 또 채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어느 정도 조금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때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틀린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또 이 파트가 조금 쉬웠던 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막 여러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조금 밑줄을 그었고, 그리고 다음에 회독을 할 때에는 이 녹색 형광펜으로 또 중요한 부분 또 제가 읽으면서 또 회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외워지지 않고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또 다시 한번 덧칠을 하면서 회독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모든 해설을 정말 꼼꼼하게 다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해석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읽을 때 마치 기본서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 이 3.0이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쭉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기출문제를 푸는 효과, 그리고 기본서를 한번 보는 효과, 그렇게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꼼꼼하게 한국사 3.0 기출문제집을 공부하고 또 회독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회독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사도 잘 몰랐고, 그리고 제가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 홀수 1회독 그리고 짝수 1회독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체 1회독을 하는데 굉장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도 많은 회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홀수 문제를 먼저 풀고 또 짝수를 먼저 그렇게 풀었던 이유는, 이제 기출문제집 3.0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 동일한 개념을 묻는, 동일한 사건을 묻는, 동일한 인물을 묻는 문제들이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홀수 문제를 풀고 또 그 옆에 있는 짝수 문제를 풀면 이게 똑같은 것을 묻는 그런 문제가 연달아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를 푸는 의미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홀수를 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짝수를 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쭉 봤습니다. 전체를 또 회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홀수 먼저 회독을 하고 또 짝수를 회독을 해도 괜찮은 이유는, 이 문제를 보시면 태조 왕건에 대한 이야기, 또 광종에 대한 이야기, 또 광종에 대한 이야기, 또 성종,
그리고 또 보시면 광종, 그리고 광종, 그리고 또 성종, 또 태조 왕건, 이런 식으로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계속 겹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쭉 회독하기보다 홀수부터 다 회독하고 또 짝수로 회독을 해도 구멍이 많이 나지 않는 그렇게 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홀수부터 하고 또 짝수부터 하는 게 어쩌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회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학과 사회도 기출과 요약집을 계속 반복하면서 회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험 보기 석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제가 공부했던 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달랐던 점이 있는데, 바로 이때 두 달 전부터 저는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즉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풀었던 것입니다. 이때 푼 연도별 기출문제집은 한국사와 그리고 행정학과 사회, 이렇게 암기 과목 3과목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기 직전에 이 세 과목을 35분이라는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빨리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연도별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이미 제가 다 단원별 기출 문제집에서 만났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답도 생각나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제가 디테일하고 정말 성실하게 그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풀었기 때문에 거의 다 기억이 나는, 개념과 때로는 정답이 다 기억이 남는 그러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때 문제를 많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지방직이 목표였기 때문에 지방직 문제와 그리고 국가직 문제만 풀었었습니다. 이 문제집은 이제 연도별 기출문제집, 시행처벌 기출문제집으로 제가 풀었던 행정학과 사회 문제집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사회복지직 시험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국가직과 그리고 지방직만 풀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은 제가 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점수를 보시면 제가 이제 2014년도 거부터 반대로 이렇게 풀었는데, 제가 행정학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는 괜찮은 점수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공부를 했고, 또 그것을 조금 잘 열심히 또 회독을 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이 문제집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답이 또 기억이 나고 또 공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 풀 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때로는 그래도 재미있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 한 두 달을 남겨놓고는 이렇게 시행처별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이 정도의 점수를 맞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점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점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시간 내에 문제를 빨리 푸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재면서 풀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회 문제를 보시면 사회도 지방직 그리고 국가직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80점대, 평균 한 80점대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제가 정말 여러 번 회독을 했지만, 이 시행처별 기출문제집은 회독을 한 문제 푼 것 제외하고서는 한 번 정도 제가 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은 이제 문제 풀고 틀린 것을 정리하면서 밑줄을 친 부분도 있고, 제가 조금 어려운 그 파트는 제가 다시 한번 회독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회독을 더 하면서 이제 틀린 문제 위주로 회독을 하면서 조금 표시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행처별 기출문제집을 공부를 했고, 또 문제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 시행착오 기출 문제집은 단원별 기출 문제집과 목적이 다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집은 제가 공부한 내용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했습니다. 이 사회와 행정학과 그리고 한국사, 이렇게 세 과목을 이제 잠을 자기 직전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35분 정도 시간을 재고 이렇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는 암기 과목 모의고사도 슬슬 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달 남기 전까지는 이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 달 전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데에 이제 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당연하게 기출문제집과 요약서 회독은 병행하면서 계속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던 지엽적인 암기, 이런 부분도 계속 암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3주를 남겨놓고 이때 이제 마지막 3주를 남겨놓고 행정학과 한국사 기출문제집은 조금 더 얇은 것으로 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얇은 것은 제가 두꺼운 그 문제집에 포함되어 있는 거의 문제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두꺼운 문제집으로 회독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회독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차라리 이 얇은 문제집으로 2번 정도 회독을 더 하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얇은 문제집으로 바꿔서 회독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3주 안에 각각 2번씩 회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목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어는 기출과 요약서를 계속 회독하면서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주를 남겨놓고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학과 그리고 한국사처럼 딱공 50이라고 하는 그 요약 노트를 구매를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또 강의까지 들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교재를 샀고 또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은 시간들은 기출과 또 요약서를 다시 회독하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영어는 기적의 특강으로 어휘와 문법을 마무리하였고, 저는 이 영어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하루에 꼭 한 번씩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저는 영어 독해가 끝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독해 시간은 최대한 확보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한국사도 이 기출과 필기노트를 계속 회독하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얇은 문제집을 구매를 하여서 또 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사료 특강을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사를 고득점을 꼭 맞아야 한다라는 그런 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료 특강이 좀 무료로 올라와 있고, 이 사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정말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료집을 구매하였고 또 사료 특강을 들으면서 한국사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행정학도 기출과 요약서를 계속 회독하였고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표가 약간 좀 잘못 나왔는데 한국사 기출 맨 위쪽에 있는 그 칸은 사회 기출을 회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참고하여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의 마지막 시간은 한국사, 행정학, 그리고 사회, 이 세 과목을 이제 시간을 재서 모의고사를 이 세 과목을 동시에 푸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마지막 2달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는 기출 문제집과 요약서를 계속 회독하면서 끝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능하면 새로운 것을 추가하지 않고, 물론 제가 딱공 50이나 사료집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추가하지 않고 내가 지금 보는 것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기출 회독을 할 때에는 좀 더 컴팩트한 문제집을 사서 회독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더욱더 높은 밀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지금 하시는 대로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계속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한 공부 포기할까 말까 하는 시간도 이제는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것 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보내는 시간들이 지금까지의 시간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밀도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효율성도 2배, 3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테니 지금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겠지만 앞으로 그것들 다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최종 2주 전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특별히 이 모의고사 시즌에 어떻게 또 공부를 하면 우리에게 또 유익이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단은 기출과 요약서를 최대한 밀도 있게 회독하면서 정말 내가 오늘 세운 계획대로 공부를 하시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이 매우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계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